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자, 가정법도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공식처럼 막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 가정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이에요. 이 가정법은 말이에요, 여러분. 동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가정법. 자, 일단 가정법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if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if, 만일 뭐뭐라면. 근데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조건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절. 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절을 또 가정법 현재라고도 해요. 가정법 현재. 그래서 조건절과 가정법 현재는 똑같은 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법과 여기 있는 조건절이나 가정법 현재와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다? 다르다. 똑같이 조건절이나 그죠? 가정법이나 똑같이 if로 시작하지만 두 개는 엄연히 어떻다?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절이나 가정법 현재는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건절이라고 사용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법은 여러분 뭡니까? 실제로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다시 한번 갑니다. 개념부터 잘 잡고 가셔야 되니까.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가정법.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날씨가 흐렸어.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그냥 집에 있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왜? 오늘 날씨가 흐렸어. 여름이야. 그죠? 장마철이기도 해.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 난 그냥 집에 있을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가정법입니까? 조건절입니까? 조건절이죠. 왜? 지금 날씨도 흐려? 여름이야? 장마철이야? 내일 충분히 비 올 가능성이 있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조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가정법에서. 자, 보겠습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어요? 비가 절대 안 내려요. 사막이야. 아시겠습니까? 1년에 비가 내려봐야 뭐 가끔 한두 번밖에 안 내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가기도 싫어, 이제. 그죠? 물론 이제 학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어쨌든 학교가 있는데 학교 가기가 싫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그냥 집에 있을 텐데.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 전혀 없어요. 비가 온다면 앞으로 한 6개월 후에나 한 번쯤 올까 말까 이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왜? 나 학교 안 가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학교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입니까? 조건절입니까? 그렇죠. 가정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왜?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래서 그냥 가정하는 것 뿐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난 학교에 안 갈 텐데. 난 정말 행복할 텐데. 뭐와 똑같냐면요,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 여러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가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법과 조건절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문법적이 결정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조건절로 쓰면 되는 거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한다면 가정법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자, 그래서 조건절과 가정법은 어떻다? 똑같이 if로 시작하지만 다르다. 어떻게? 조건절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모르겠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조건만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정법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가정법이라고 쓴 거죠, 여러분. 어쨌든 조건절과 가정법 현재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좋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건절이나 가정법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동사는 단순히 현재 일어난 일이야,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라고 단순하게 아는 것은 그래서 초등학생, 그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죠? 충분히 뭐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사는 뭐 단순한 그런 시제만 나타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공부했었다. 여러분, 과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거. 공부했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studied. 과거입니다. 자, 현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재. study. 공부한다. 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니까 지금 하는 거지. 과거니까 옛날에 했겠지. 옛날에 했었지. 자, 이것은 1차적인 분류입니다, 여러분. 1차적인 분류. 그럼 2차적인 분류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가능성.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동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동사든 조동사든 마찬가지. 자, 갑니다. 자, 현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I study 라고 했어요. 나 공부해. 자, 공부할 가능성 몇 %입니까,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이 사기치지 않는다면 I study 라고 했을 때 공부할 가능성 몇 %입니까? 그렇지요. 100%입니다. 100%. 나 공부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자, 이겁니다. 과거로 가겠습니다. 나는 공부했었어. 나는 공부했었지. 그럼 지금 공부할 가능성은 몇 %겠습니까, 여러분? 몇 %요? 몰라. 몰라.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한 50% 될까요, 여러분? 아마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확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가능성이란 말이? 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 공부해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나 공부했었어. 그럼 지금도 공부할 확률은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왕년에 내가 왕년에 말이야 잘 나갔었는데 말이야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도 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죠. 모르겠죠. 그렇지만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자, 그래서 동사를 과거 형태로 쓰면 말이에요. 동사를 과거 형태로 쓰면 가능성, 확률이 어떻게 된다? 지금 물어보는 이 시점에서, 현재에서 본다면 이 과거를 사용하면 확률이 확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개념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동사에 대한 개념 설정. 나 학생이야. 나 학생이야. 그럼 지금 학생일 확률은 100%. 나 학생이었어. 나 학생이었어. 그럼 지금도 학생이냐? 몇 %입니까?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조건절에는 여러분 동사 형태를 현재형으로 쓰겠습니까? 과거형으로 쓰겠습니까? 조건절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공부할 가능성이 많아. 학생일 가능성 많아. 자, 현재형 쓰겠습니까? 과거형 쓰겠습니까? 우리 느낌 아시죠? 이제 느낌 아니까 우리 그렇죠? 뭐 쓰겠어요? 그래요. 현재 쓰지 않습니까? 왜? 가능성 많으니까. 이해됐습니까? 느낌 아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무슨 시제를 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기 때문에 조건절이라는 말과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온 겁니다. 현재. 가정법 현재.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은 어떻다?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냐? 이건 모순대입니다. 모순. 창과 방패. 왜? 가정법은 일어날 수가 없어. 현재형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순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법 용어를 굳이 쓰겠다고 하면 조건절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또는 조건절 현재. 물론 조건절이나 조건절 현재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쨌든 조건절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법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당연히 적지요. 조건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가정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가능성이 낮아. 여러분 그러면 가정법에는 현재 쓰겠습니까? 과거 쓰겠습니까? 자, 느낌 아시죠 이제? 당연히 과거 쓰겠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법에 혹시 현재 시제 나온 거 보셨습니까? 가정법에? 안 나와요. 다 최소한 과거야. 왜?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좀 가정법을 공부하더라도 좀 가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식 외우듯이 주어 다음에 뭐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동사원형 뭐 이렇게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우리 가정법의 공부 방법 아닙니까? 자, 이런 것에서 탈피하시라고요. 자, 아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그래서 가정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원리, 그 다음에 가정법이란 뭔지, 그 다음에 조건절이란 뭔지, 우리말에 대한 개념, 문법 용어죠, 문법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봤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정법에 대한 거니까 일단 어쨌든 가정법과 조건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잘 잡으신 거예요. 기초적인 개념, 정말 중요한 개념을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정법 과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법 과거. 가정법은 우리가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가정법 과거부터 배웁니다. 가정법 과거. 왜? 가능성이 낮으니까 과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1단계가 가정법 과거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신기하잖아요. 왜 가정법 과거부터 나오지? 가정법 현재는 왜 없지? 자, 이렇게.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아까 조건절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왜? 가능성이 떨어진 애가 과거니까 과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옆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법 과거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현재 이야기를 가정법 과거로 표현하지? 자, 여러분. 그렇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는데 왜 과거 형태로 쓰는 거야? 자, 요거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느낌, 동사의 느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보세요. 현재의 가능성이 무지하게 없어요.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진짜 없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법 동사 과거형으로밖에는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과거형. 지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좀 한번 했었지. 내가 왕년에는 뭐 이었었지라고 지금 얘기해.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는 큰형님이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야. 내가 옛날에는 큰형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더군다나. 시제를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보세요. If I studied hard.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면 이란 말이 아니라 지금 가정법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다면. 여기 스터디드인데도 불구하고 왜 스터디드를 쓰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스터디를 쓰냐고요? 스터디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스터디를 안 하니까 지금 스터디를 안 해. 그러니까 스터디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만약에 지금 스터디를 한다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If I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조건절이네, 조건절. 여러분, 조건절은 현재 시제에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한다면 그런 조건이 맞춰진다면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란 말이고요. 위에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내가 공부 안 해, 공부나 아예 안 해. 그럼에도 가정을 한번 해보자.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동사를 이렇게 과거형, 지금 얘기하는데도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쓰면 실제로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안 하는데 가정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에 과거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가정법은 조동사가 됐든 일반 동사가 됐든 비동사가 됐든 동사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지금 얘기하는데 왜 가정법 과거를 쓰냐고. 근데 왜 가정법 과거는 왜 현재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부분이. 뭐 때문에? 동사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알겠냐고. 여기다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If I study hard 쓰면 내가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열심히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studied 이렇게 써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어려워. 이놈의 것을 맨날 공식으로 알고 외우고 있으니까.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뭐 조건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본 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가정법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조건절과는 다른 것이다. 조건절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조건 맞으면. 그러니까 시제를 뭘로 쓴다?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현재를 쓰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 일어날 가능성 없으니까 얘를 쓰는 것이지 현재 시제를 쓸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정법은 뭐가 중요하다? 실제로 여러분,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동사. 그 다음에 가정법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과 동사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혼합가정법이든 뭐 가정법 미래이든 뭐 가정법 과거이든 가정법 과거 완료이든 어떻다. 한순간에 확 꿰뚫어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한순간에 확 하고 다 뚫려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법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동사의 개념과 가정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개념 아시겠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것만 잘 알고 있다면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법 어떻게 한 방에 딱 뚫린다, 여러분. 자, 다음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 can you help me? 라는 것과 could you help me? 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가능성에서 나온 건데요. 보세요. can you help me? 자, 라는 표현과 이 앞에 could 한번 써보겠습니다. could you help me?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자, 여기서 이게 공손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would you도 마찬가지죠. could you? would you가 can you, will you 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공손한 겁니까? 바로 가능성. 이 가정법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법적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자, 왜 그런 거 하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 높죠. 과거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하면 너 나 도와줄 가능성 높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Could you help me? 하면 저를 못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도와주실 수 있겠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위의 표현이 더 부담스럽습니까? 밑의 표현이 더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위의 표현. 너 나 도와줄 가능성 확실하지? 라고 물어보는 이 위의 표현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이 공손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왜? Can you help me? 너 나 도와줄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라는 표현이 듣기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부담이 덜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조동사, 도와주는 동사, 조동사가 됐든 아니면 일반 동사가 됐든 여러분 어떻다? 현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과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could를 썼냔 말이에요. 왜 could를. 이해되셨어요? 아까 보세요. 가정법에 I studied. 아니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 왜 if I studied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죠. 지금 얘기하는데 과거 형태로 쓴다는 얘기죠. 왜?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아마 그렇구나. 정말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왜 여태까지 미친 짓 그냥 막 달달달 저걸 외우고 까먹고 왜 이 짓을 했지? 라고 아마 여러분 좀 느끼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 영어의 어떤 개념이나 원리가 한 군데서만 쓰이고 저기 다른 데는 안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개념이나 원리가 계속 반복돼서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제가 영어의 개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아요. 이 문법 내용이 실제로. 그죠? 핵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서 막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막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겁니까? 요 핵심적인 내용, 이 핵심적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어떻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오늘 가정법, 또한 가정법에 항상 붙어다니는 조건절, 그 다음에 이 가정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뭐? 동사. 이 동사에서도 뭐야?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자,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가정법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가정법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